안녕하십니까, 베테랑TV입니다. 오늘은 예비군법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제 6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지난번에 매번 비자법하고 민방위법 할 때도 한 번씩들 제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 이게 면제, 유예, 연기, 보류 이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벌칙과 관련해서도 한번 쭉 여러 번 또 계속 한 번 또 정리하기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이것도 계속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공부는 다 해요. 공부는 다 하는데 이게 항상 벌칙도 그렇지만 이 용어가 세 가지 법에서 막 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하다 보면 여기서 헷갈리고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떤 틀 있지 않습니까? 틀? 벌칙도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틀을 머릿속에 하나를 꽉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부 강론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지, 어떤 숲을,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어떤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강론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이야 다 외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1년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훈련을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30초 내에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늘상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30초 내에 30초가 아니죠. 5초죠. 5초. 각 지문당 하나니까. 5초에서 10초 사이, 5초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5초 내에 맞는 문장에다 틀린 문장 파악하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감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1초 눈으로 봐야죠. 2초 생각해야죠. 또 추가적으로 3초 내에 생각하면서 그것의 결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기계적으로 이거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면제, 유예, 뭐 이런 연기, 보류 이런 거를 하려면은 제 1단계로 우리가 아직 하려면 용어부터 일단 한번 좀 하세요. 자, 비자에는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면제라는 용어가 나오고 불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민방에는 제외라는 용어가 나오고 유예라는 단어, 미룰수, 면제. 예비군은 제외, 보류, 연기 이런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제외. 비자에는 제외가 없어요. 그죠? 제외라는 단어가. 근데 왜 없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제외라는 단어가. 왜냐면은 자원이잖아요, 자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을 제외시킨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뽑는 거지,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건 아니겠죠. 제외는 민방위하고 예비군은 다 군복무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이런 사람들은 뺀다라는 거예요. 제외가 나옵니다. 이거 없어요. 그래서 비자는 두 가지 용어, 민방위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유예하고 미룰 수 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 그 유예는 이거는 훈련 상황이고요. 훈련일 때 요거는 이제 실제 사태 발생할 때 미룰 수 있다 이런 용어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보실 때는 크게 상황이 두 가지예요. 아시다시피 훈련 상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 여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이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요 면제, 유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용어 계속 얘기해서 면제불능, 그죠? 민방위는 제외, 유예, 면제, 예비군은 제외, 보류, 연규, 제외는 똑같다, 보류, 연규. 자, 암기할 수 있는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 자, 면제 있죠? 근데 비자는 일단 무조건 훈련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전시법이기 때문에 전시법에는 그냥 전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전시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자법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은 전시법, 평시에는 없어요. 예. 평시에 이것을 무슨 인방의 사태가 발생됐을 때, 무슨 테러가 발생됐을 때 비상대비 자원을 소집한다 이런 거 없어요. 예. 무조건 전시가 돼야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거. 물론 훈련이야 평시에 하죠. 그러니까 훈련 상황일 때 면제, 그 다음에 어떤 불능, 인적 자원이 훈련에 불참한다든지 물적 자원을 제출할 수 없다든지 불능, 훈련 상황만이다. 자, 면제 보겠습니다. 해당자가 누구다라는 거는 해당자만 명시됐습니다. 해당자만. 그렇죠? 해당자만 명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 없어요. 면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데 발생했을 때는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가다 이런 거 없어요. 절차 없어요. 불능은 조건 신고 절차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제시됐어요. 불능은 어떤 경우에 이런 조건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일단 상황이 같은 사람의 불능 조건이 되고 그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다 돼 있어요. 자, 면제 이건 없다는 거. 해당자만 있고 이건 없다는 거. 자, 민방위 제외하고 면제입니다. 제외 그죠? 제외는 뭐 훈련 상황이건 뭐 실제 상황이건 상관없잖아요. 그냥 뭐 제외니까. 예, 그냥 뭐 하여간 제외는 해당자만 제시돼 있고 절차도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해당자 제시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다?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된다? 뭐 그 강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 제외는 있는데 여기는 해당자는 제시되는데 절차는 없어요. 그죠? 희한하죠? 없어요. 예. 자, 두 가지 보세요. 비자는 요거 절차 안 돼 있는 거 비자 면제하고 예비군 제외 절차 없습니다. 예, 동그라미 친 거. 자, 민방위 보겠습니다. 면제 훈련 상황이에요. 그죠? 훈련 상황이에요. 면제 훈련 상황. 그다음에 조건도 있고 면제된 조건도 있고 절차도 잘 규정돼 있어요. 자, 유예 훈련 상황도 있고 실제 사태 상황 하는 상황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돼 있습니다. 두 가지. 훈련 상황도 있고 실 상황 사태 발생, 민방위 사태 발생됐을 때 유예도 있고요. 조건 신고 절차 다 돼 있습니다. 자, 희한하죠? 자, 예비군은 보류 훈련도 있고 사태도 있어요. 실제 사태, 민방위 저기 예비군 사태 저기 도 있고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도 있고 사태도 있어요. 해당하는 절차 다 규정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 용어 비자는 뭐 면제하고 불능이 있다. 그다음 민방위는 제외 유예 있고 유예는 미룰 수 있다. 그다음에 면제가 있다. 그다음 예비군은 제외 있고 보류 있고 연기 있다. 이거를 하고 왜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법은 전시법이니까 뭐 이게 없다 훈련 상황은 없다 이런 것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그 용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비자법에는 면제는 훈련 상황만 해당되는 거 요건 없고 절차는 없고 뭐다 이걸 해놔야 돼요.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해서요. 여기까지가 2단계예요.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공부하면서 비자 면제 해당자가 누구지? 그럼 맞아 있다고 그랬지 누굴까 딱 찾아보고 딱딱딱 찾아보고 5초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방위 면제에서 뭐 조건 신고 뭐 나왔다 그러면 뭐 이거랑 헷갈려가지고 예비군의 조건하고 절차하고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도 막 5초 내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나타. 3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세부 내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는 이제 그때서부터 세부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씩 공부하는데 여기는 이제 예비군법 시간이니까 예비군법과 관련해서 요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비군의 보류는 예비군은 이제 보류하고 뭡니까? 뭐 제외는 뭐 해당자만 제시돼 있으니까 크게 뭐 그냥 책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보류하고 연기가 있는데 보류는 뭐냐면은 해당되는 직책에 있는 동안에는 너는 민방위 훈련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너는 예비군 임무 수행을 보류를 하겠다, 잠정 보류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책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직책으로 기술이 돼요. 무슨 뭐 조종사 뭐 이런 식으로 직책으로 기술이 됩니다. 보류는. 그다음에 연기는 글자 그대로 연기잖아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무슨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연기니까 사유가 발생 시임으로 사유를 기술을 합니다. 무슨 어떤 연기 사유로 몇 가지가 참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7일, 3일, 2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일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7일짜리 나오는 거 3건이 있습니다. 비자법에 1건, 그 다음에 그 민방위에도 1건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에도 마찬가지로 1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짜리는 예비군의 예비군법 시행령제 8조에 3일짜리가 하나 있고요. 2일은 여기에 동원 연기 2일 이렇게 2일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14일짜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뭐 이게 날짜는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 7일, 3일, 2일 그 중에 여기 7일은 3개 법령에 각각 1건씩 있는데 3일은 예비군도 있고 2일은 여기 예비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은 7일도 있고 3일도 있고 2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짜리가 뭐고 3일짜리가 뭐고 2일짜리가 뭔지 동그라미 딱 쳐놓고 이거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14일도 있어요. 근데 크게 그렇게 헷갈리진 않더라고요. 저는 공부할 때 보면은 요 3일하고 2일이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7일하고 요 3개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요거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자세히 봐야 되냐면
조종사하고 승무원.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조종사하고 승무원. 조종사하고 승무원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그 기술요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 법에 항상 명시가 돼 있어요. 보시면 비자법에는 시행령 22조에 면제자로 나오고요. 민방위법에는 법 88조에 제외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에서는 보류자로 나옵니다. 보류자로. 그죠? 물론 각각 들어가면 틀리죠. 예를 들면은 비자법 시행령 22조에 면제자로 나올 때 보면은 국내외 항공기 선박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그 밖에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민방위법은 법 18조죠. 법 18조의 제외자는 등대원, 원양어선, 외항선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산. 민방위는 육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민육. 예비군은 법 5조에 국외, 국내외가 아닙니다. 국외 왕래 선박선원 또는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항공기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무선 표지소 근무, 해안 무선국 근무, 통신사, 정비사. 다 틀리죠. 다 틀린데 하여간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비자법은 국내외고 예비군법은 국외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체크해서 비교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조종사 승무원이라는 이 직책, 그 다음에 그 하여간 선원, 뭐 조종사 승무원, 선원 뭐 이런 어떤 그런 직책은 합법이 다 나오는데 비자는 면제, 민방위는 제외, 그 다음에 예비군은 보류하는 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그렇게 어려운 적은 없어요. 이게 직책이니까 예비군은 보류, 직책 있는 자는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류. 뭐 제외겠습니까? 제외는 아니잖아요. 보류겠죠. 근데 민방위는 그 제외되는 자로 나와버려요. 제외되는 자로. 제외되는 자로 나오고 비자법 같은 경우는 여기 면제자로 나오고요. 그죠? 이건 뭐 하여간 나름대로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이유를 생각을 해서 타당하게 머릿속에서 그냥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이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세법에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공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4개 법령을 가지고 다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문제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 이런 문장들은 과거에 얼마나 출제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틀렸고 얼마나 오답을 많이 적어냈고 다 알겠죠? 문제은행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에서 사람이 크게 실수하고 하는 많은 빈도수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정해서 내야 되는데 요 문제 조선생 요 문제들은 참만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문제에서 많이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실수를 했냐라고 간간히 따져보면은 이게 각 법령에서 혼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이 뭐 조종사 승무원 같은 게 예비군법만 나오면 이게 실수해서 틀리겠습니까? 까짓 거 하나만 나오면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혼재돼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오답을 많이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적 압박감에 5초 내에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 세계 법령에서 다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나오는 것들이 정말 벌칙 이런 용어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세부적 강론들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 유튜브를 찍는 것도 이런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거지. 제가 자 10조 보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표현이 뭐 예를 들면 뭐 수인군 부대장으로 자주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공부하세요. 예.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죠. 그런 것들은 제가 그때도 광고 드렸지만 그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나름대로 문제를 만든 거, 그다음에 제가 공부할 때 썼던 그런 문제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은 책을 뭐 별도로 책을 뭐 학원에서 책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파일을 올려드린 대로 그걸 그냥 단면 인쇄로 넘기면은 왼쪽은 공란이고 그럼 오른쪽이 뭐 인쇄겠죠. 단면 인쇄, 양면 인쇄 말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파일 처리를 했어요. 파일 처리를 하면은 이게 두껍게 되겠죠. 법령하고 시행령 4개 법령이 4개 법이니까 글자도 좀 크게 하고, 예. 그래서 이만큼 두껍게 출력을 해놨어요. 뭐 7, 8천 원. 예.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강인한 내용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것들 왼쪽에 그 공란에다가 다 써놨어요. 비교해서.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서 틀린 것들. 그래서 세부 강론에 들어가서 국방부 장관 대신에 수임공부대장으로 자주 바뀌어서 나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은 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비교할 것들은 머릿속에서 공부하고 세안 같은 사항들은 쭉 보면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법령은 헌법하고 틀리 조문에 충실하고 조문의 국문학적 의미 내에서만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주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감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5초 내에 판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문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헌법은 다릅니다. 헌법은 판례를 봐야죠.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도 봐야 되고 근데 이건 그렇진 않아요. 조문만 봐도 돼요. 그러면 8, 90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빨리 어떤 암기할 수 있는 어떤 요령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서 빨리 풀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어들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 그다음에 마킹할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한 번 더 보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방안 그다음에 마킹 어떤 맞나 틀리나 하는 것들을 쭉 보고 나서 뭐 체킹하는 체킹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잘 습득을 하게 되면 법령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